안녕하세요, 서프림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전기차 구매하실 때 주행거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저도 최근에 장거리를 2번 갔다 왔거든요. 서울에서 광주 한 번, 서울에서 대구 한 번 갔다 왔는데 좀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Supreme. 사실 이거를 제가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찍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, 제가 한 3일 사이에 서울에서 광주, 서울에서 대구를 갔다 왔어요. 먼저 서울에서 대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순조롭게 갔다 왔습니다. 그 모델 S 플레드가 완충하면은 주행 가는 거니까 630km라고 떠요. 저 이제 거의 완충을 하고 대구로 출발했는데, 이제 뭐 겨울이고 또 고속 주행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630km까지는 못 가고 도착해서 뭐 한 보통 20% 미만으로 좀 남게 되거든요. 뭐 그 정도 남고, 장거리를 갈 때는 출발하기 전에 완충 한 번,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목적지에서 다시 완충하고 서울로 돌아오면 된다.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었거든요. 그리고 참고로 둘 다 당일치기였습니다. 그래서 대구까지 가서 대구에서 완충하고 다시 서울로 이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.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. 근데 광주로 갈 때 어땠느냐? 일단은 날씨가 조금 더 추웠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동승자가 3명이 있었어요. 저 포함 총 4명이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주행할 때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카메라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T맵을 켜놓고 주행을 하거든요.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게 모여가지고 좀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대구까지 갔다 왔잖아요. 그리고 뭐 저번 영상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포항까지도 잘 갔다 왔거든요.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에서 대구 갈 수 있는 거리면은 서울에서 광주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전날 미리 완충해놨고 그 다음에 가서 완충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광주까지 가는데 일단은 그 배터리가 확 주는 게 느껴집니다. 대구 갈 때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주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어쨌든 광주까지는 무사히 가겠지라고 했는데, 일단은 광주 도착해서 점심을 먹는 거였거든요. 그냥 내비로 찍었을 때 몰랐어요. 근데 가다가 이제 중간에 알겠는데 이게 완전 그 시골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래도 그 정도 거리에 도착하면은 경험상으로는 한 100km 정도는 남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밥 먹으면서 충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그게 안 될 것 같았고, 밥 먹고 빨리 슈퍼차저를 가서 충전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줄어서 좀 불안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테슬라 내비를 찍어 봅니다. 근데 찍었더니 지금 배터리가 못 간다고 나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일행들도 있는데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. 그때는 거의 이미 고속도로는 다 나왔고 이제 그냥 일반 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빨리 이제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아무데나 찾습니다. 일반 충전소 찾아가지고 환경부 DC콤보 충전기였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. 여기 안 되면은 또 이제 몇 킬로를 가야 되는데 너무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거든요. 이미 주행 가는 거리는 10km 미만이었고, DC콤보 충전기를 했는데 3번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. 마지막에 한 번 시도했는데 됐습니다. 겨우 됐고, 근데 역시 속도가 잘 안 나오죠. 그래서 그때 한 10km 정도 안 남는 상황에서 50km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 충전해가지고 밥을 먹고 슈퍼차저로 갑니다. 제가 이게 일 때문에 가는 거였거든요. 저 혼자 다닐 때는 저는 대충 언제쯤 충전해야 되겠고, 이게 어쨌든 계획이 머릿속으로 있잖아요. 갑작스럽게 충전하게 되더라도 뭐 그냥 제가 혼자 있는 거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, 이거를 일행이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약간 눈치를 보여야 되는, 그러니까 혼자 다닐 때 상관없고 당연히 이제 모두가 전기차인 걸 알고 있지만은 동승자들도 막상 그렇게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, 차가 주유가 아니고 이게 충전을 해가지고 몇십 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들도 얘기는 안 하지만 약간 역시 전기차 충전해야 되고 불편하구나, 약간 뭔가 이런 분위기였어요. 그걸 보는 저도 약간 살짝 불편하고, 어쨌든 제가 같은 거리를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
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. 그래서 이게 좀 같은 거리도 주행 환경이 바뀌면은, 예를 들어 동승자가 있다든가 기온이 더 낮다든가 하면은 이게 되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 구매하실 때 요즘 당연히 이제 충전 거리를 100% 믿진 않잖아요. 환경부에서 인증한 주행 거리보다는 조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안 나올 수 있어요. 겨울이고 동승자 있고 그러면은 더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. 요즘에 그 전기차로 장거리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대부분 보면 혼자 다니시잖아요. 그래서 이게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, 아니면 동승자를 좀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더 주행거리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뭐 모델 S 플래드에 적응을 하고 있는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,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지름이나 그 모델 S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